네, 2019년 2월 8일 금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1.2% 조정을 받았고, 선물 지수가 추세가 쭉 올라오다가 처음으로 꺾일 위기에 또 직면했어요. 왜일까요? 일단은 지금 요게 코스피고, 요 부분이 코스피고, 여기 코스닥, 여기가 선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추세가 꺾일 위기에 처했냐? 일단은 첫 번째로 잘 나가던 나스닥 다우 미국 증시가 뭐 1차적인 저항대, 2차적이죠. 뭐 1차적인 저항대 다 넘어온 거니까 거의 뭐 최종 12월 달에 폭락했던 수준 그 상단부까지 12월 폭락 전 상단부까지 올라와서 이제 그 마지막 저항대에 직면을 해서 뭐 자연스러운 하락이 있었죠. 밤사이. 뭐 오늘도 미선물은 한 0.5%가량에서 1%까지 내려가는 걸 보니 어쨌든 오늘도 하락 압박을 조금 받을 겁니다. 그래서 밑꼬리를 어떻게 달지 뭐 모르겠고 어떤 밤까지 또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하방 압력이 조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시기에 받는 조정입니다. 미국 증시도 뭐 한없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뭐 끝없이 올라가 그런 건 아니고 가다가 밀리고 할 겁니다. 근데 그 밀리는 과정 속에서 이유를 찾자 하니 마침 딱 미중 무역 전쟁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미중 정상이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난항인 거죠. 난항. 그 원래는 2월 말까지 만나야 되는데 회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3월 달로 밀렸어요. 근데 우리 이거 예전에 그 60일 휴전이었잖아요. 말로 휴전 그쵸? 휴전 상태였죠. 60일간. 근데 이제 그 기한이 다 되어 가는데 정상끼리 만나는 게 미뤄졌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도 이제 하락 부담을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아시아 증시는 상해 종합은 오히려 지금 쉬고 있어요. 그거잖아요. 상해 종합은 아직 2월 1일 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아마 개장을 하면은 보면은 지금 오늘 일본 증시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일본 증시가 보면은 얼마나 빠졌나? 2% 가까이 빠진 거 아니야? 그쵸? 일본 증시가 아까 전에 제가 봤을 때 1.8% 이렇게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종가 마지막으로 좀 보면은 맞나? 맞죠? 왜 이게 뜨지렸냐? 아까 전에 제가 1.8까지 잠깐 보다가 2%가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쵸? 결국에는 2% 정도 내려가서 끝났네요. 일본이 2% 정도 끝났어요. 중국은 휴장이잖아요. 휴장. 중국이 언제까지 휴장이에요? 10일인가? 10일까지 휴장일 거예요. 그렇죠? 10일 정도까지 10일까지가 휴장이에요. 제가 알기로 10일, 10일. 10일까지 휴장입니다. 지금 중국 증시도 엄청나게 하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2% 정도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인데 휴장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장 개시를 하면 11일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얘네들은 개파락해서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중국 증시.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본 증시 2% 빠지고 코스피가 1.2 정도 빠지는 동안에 우리 코스닥은 튼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에 제가 예전에도 한두 달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는 개인들이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했어요? 개인들이 못 사요. 그쵸? 안 사요. 계속 팔았어요. 맞나요?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계속 팔았어요. 기억하시죠? 지금 오늘 이제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갑자기 어제부터 삽니다. 어제부터 삽니다. 근데 어떤 지점에서 살까요? 코스피는 1등이 뭐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인들이 뭐 했어요, 그동안? 얘네들 둘을 주축으로 해서 시장이 올라오는 동안,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뭐 했어요, 개인들이? 코스피 계속 파는 동안 삼성전자 계속 팔고 SK하이닉스 계속 팔았잖아요. 이 올라오는 동안, 바닥부터. 그럼 그거 누가 샀어요? 여기 보시면. 수급 보세요. 개인들 엄청 팔았죠? 올라오는 동안에. 계속 올라올 때마다 땡큐 팔았잖아요. 그동안 누가 샀어요? 외국인이 샀죠.
외국인들이 사기만 할까요? 누구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팔아요? 오늘부터. 외국인들이 오늘부터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넘길 때 어떻게 해요? 그 위치가 개인들이 그동안에 팔았던 것보다 낮아요? 높아요? 뭐예요 지금 개인들은? 바닥에서 팔아주고 위에서 다시 사주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 차익 실현 자금에 보탬을 해주고 있어요. 외국인들 돈 벌어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이 올라오는 내내 말씀을 드렸죠. 개인들이 판다. 이거 나중에 다시 사줄 거다. 기억하시죠? 외국인들이 계속 사갖고 끌어올리는데 개인들은 자꾸만 판다. 이거 개인들이 저 위에서 다시 사줄 거다. 건들지 말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죠. 이거 좀 올라갈 때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다가 쓰자라는 관점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그게 나오기 시작했고 마침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고 선물이 추세가 꺾일 듯 말 듯 하는 위치까지 왔어요. 내용은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서 미중 정상회담 난항 딱 붙이기 좋은 내용. 끝났을까요 그래도? 아니요. 어느 정도는 개인들의 매물이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출렁이기 시작할 겁니다. 또 금방 또 털어내거나 개인들 물량 또 뺏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일단은 지금은 관심은 코스닥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코스피는 다시 개인들이 사고자 하는 시간이 왔어요. 개인들이 사고자 할 땐 우리는 또 여기서 피해 있어야 되고. 오늘 3,300억을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샀고 코스닥은 사더라도 코스피에 비해 굉장히 튼튼한 모습. 오늘 안 빠졌다는 것은 일단 그 자체로도 일단 코스닥은 충분하게 정말 작년 10월에 전 세계에서 1등으로 내려온 만큼 충분하게 지금 튼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파란선 라인 보이시죠? 740포인트예요. 거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는 뭐 큰 탈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편안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 모아가시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수익 내시고 전환할 수 교체할 종목 교체하시고 집중할 종목 집중하시고 이런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다 꼭 여기까지 올라와서 맞는 거 아니고 이 언저리에서 한번 꺾일 겁니다. 살짝 눌렸다가 돌파를 할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돌파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위에서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 한번 눌릴 때는 또 되긴 됐어요. 그러나 어차피 같이 눌릴 수 있는 거 이왕이면 코스닥에서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바이오주들 다시 탄력받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파미셀이 뭐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았고 나머지 바이오주들도 사실은 뭐 그렇게 오늘 위협적인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튼튼하게 좀 더 어제 하락했던 거 만회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반면에 중국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해서는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좀 많이 평균적으로 대부분 내려갔어요. 한 2에서 4%, 2에서 5% 정도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흐름이에요. 다시 중국 얘기 또 괜찮아지면은 또 화장품주 또 치고 올라옵니다. 바이오 먼저 올려놓고 다음 화장품 엔터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그 순서가 엔터주가 먼저 움직이는 어떤 순환매가 엔터주 쪽으로 먼저 오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중국 개입 때문에. 근데 물론 중국도 엔터주랑 영향이 있지만 엔터주 자체가 어떤 수익 구조상 사실 화장품과 좀 다르잖아요. 엔터주는 솔직히 요즘에는 좀 그런 흐름을 타진 않아요. 어떤 뭐 중국과 어떻게 나빠졌다고 해서 뭐 크게 안 좋아지고 좋아졌다고 해서 크게 좋아지고 이런 변동성을 크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크게 요동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더 강해요. 개별성. 엔터주 전체가 이제 개별성이 좀 생겼어요. 반면에 화장품은 개별성보다는 단체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은 조금 수급이 좀 빠졌다가 다시 나중에 치고 올라갈 때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바이오 쪽에 줄기세포, 파미셀 때문에 줄기세포가 약간 위협적이 됐었으나 그건 이제 파미셀은 개별적인 문제로 이제 생각하셔도 되고 줄기세포 기대될 수 있는 임상 내용을 가졌거나 추가적으로 치매 쪽, 그 다음에 난임 쪽, 오늘 캔서롭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쪽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대북주들은 여전히 2월 말까지 모멘텀 유지되는 거 똑같고요. 대신에 화장품은 잠깐 접어두고 조금 안정화됐을 때 화장품을 하시고 일단 지금은 요 정도
추가적으로 엔터 주는 개별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수소차가 오늘 잠깐 오전에 얘기가 좀 돌았는데 거의 뭐 끝물에 굳이 무리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그렇게 될 섹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개인 매수에 의해서 조금 하락 조정을 겪을 수 있고 잠깐 반등하더라도 또 다시 며칠 뒤에도 또 다시 내리막을 또 보일 수 있는 위치. 코스닥에 좀 집중을 하셔서 물론 코스닥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관리하는 강도가 좀 달라요. 코스닥은 개별적인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매매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앞으로 당분간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 정도. 수급은 어쨌든 코스닥, 코스피 모두 매수지만 코스피 쪽에 좀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0% 이상으로 마감한 종목 우선주 빼고 하면 별게 몇 개 없었어요. 오늘 그쵸. 오늘 뭐 상한가도 동부제철, 뭐 M&A 재료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올라갔고 판타지오 갑자기 바닥에서 죽다가 살아난 종목 이렇게 이 정도 있고 나머지는 뭐 크게 뭐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골고루 움직였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막 폭발적으로 움직였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다음 주 매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종목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종목 이제 2019년 상패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특히 코스닥 종목에서 실적이 4년 정도 연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경상손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이제 세전 여기 보면 법인세 HTS 상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보면은 법인세 차감 여기 법인세 안 써있네. 세전 계속 사업 이익이라고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영업이익과 세전 계속 사업 이익이 이제 관리 종목 편입 혹은 상장 폐지 요건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니까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걸을 종목을 좀 걸러 두시고요. 코스피는 괜찮아요. 코스피는 자본 잠식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자본 잠식이나 뭐 다른 이유들, 뭐 거래량이 미달이라든가 매출액이 미달이라든가 거의 드물어요. 그런 것들은 일단 가려서 코스닥 쪽에서는 영업이익 실적 중요하니까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는 있어요. 기술특례 종목은 예외는 있는데 일단은 예외보다는 중요한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의 틀에 일단 맞추시고요. 자본 잠식 여부, 자본 총계와 자본금을 살펴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계산을 하실 필요도 없이 자본 총계와 자본금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 사실 작년도 감사 보고서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육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목록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목록에 대한 교육도 어쨌든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해서 반드시 준비를 해주시고 횡령 배임은 사실 못 잡죠. 횡령 배임은 웬만하면 못 잡아요. 그냥 조짐이 있으면 그냥 뭐 먼저 털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재무제표상에서 크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요 정도 중요한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2월 말 3월 초 해가지고 감사보고서 시즌 사업보고서 시즌 곧 지나갈 때 작년도부터 굉장히 까다로워진 심사 때문에 쉬운 상장 쉬운 상패가 됐기 때문에 꼭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설 명절 때 많이 모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뭐 이렇게 좀 내려갔다가 올라오시거나 이렇게 멀리 가신 분들은 더 피곤하시겠죠. 제 주변에서도 더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설 명절 보내신 분들.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뭐 이틀 동안은 크게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뭐 매매도 크게 무리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편안하게 이틀 보냈고요.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